늦은 여름 저녁 깊은 산속 리조트의 주차장에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윤지연, 42살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이였죠. 그녀는 트렁크에서 캠핑 장비를 꺼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리조트 간판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군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가방 속 초소형 녹음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출판사 프리랜서 편집자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몇 달 전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리조트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캠핑장으로 향하는 길에 리조트 직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혼자 온 여자네,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텐트를 설치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의 고요한 공간, 리조트 본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텐트를 치며 지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캠핑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 너무 많은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의 어색한 표정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받은 정보와 일치했어요. 이곳은 분명 조폭들이 운영하는 불법 리조트였고 그 뒤에는 더 큰 권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리조트 본관에서 웃음소리와 술 취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은 캠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초소형 블랙박스 드론과 각종 녹음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오늘 밤부터 시작될 작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곧 시작되겠군요.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2시 리조트는 고요했지만 지연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들어온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리조트 본관 뒤쪽 비밀 창고와 지하실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보가 맞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조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어요. 청소를 하고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28살 정도로 보였고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좋은 등산로가 있을까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저기 뒤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리조트 본관에서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레스토랑으로 가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그때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있다며? 탁두식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였죠. 50대 중반의 그는 하얀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코 선량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혼자 캠핑하기 무섭지 않아요? 탁두식이 지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뒤를 따라 체격이 큰 남자 둘이 함께 왔어요. 최철민과 봉달이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요. 지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좀 챙겨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탁두식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연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온 여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왔던 거죠.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캠핑장으로 찾아온 철민이 술에 취해 지연의 텐트 근처를 배회했어요. 아가씨, 같이 술 한잔 어때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지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술은 안 마셔요 하지만 철민은 물러나지 않았죠. 에이,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철민이 지연의 텐트 앞에서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봉달도 뒤에서 킥킥거리며 따라왔어요. 형님, 그냥 들어가서 같이 마셔요. 어차피 여기 산속인데 누가 알겠어요? 지연은 텐트에서 나와 두 남자를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철민이 비웃으며 지연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여자가 뭘 어쩌겠다고 그렇게 나와? 순순히 우리 말 들으면 좋게 좋게 넘어갈 텐데 그의 손이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지연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철민의 손목을 잡아 비틀더니 그대로 바닥에 맺혔어요. 아! 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봉달은 그 장면을 보고 벌벌 떨기 시작했죠. 뭐야? 이 여자 뭐야? 경고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철민은 팔을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손목이 어긋난 것 같았죠. 소란을 들은 탁두식이 부하들과 함께 캠핑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민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번뜩였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폭력을 써서 철민이를 다치게 했어요. 봉달이 떨면서 고발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직원을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려고 해요? 탁두식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뒤에 선 부하들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죠. 자기 직원이 먼저 추행을 시도했어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여기는 우리 리조트야. 우리가 법이고 우리가 규칙이라고 탁두식이 지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한테 사과하고 치료비 내놓으면 좋게 좋게 넘어갈게요. 어때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온화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치료비는 성추행 미수죄의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야겠네요. 그녀의 말에 탁두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 여자가 정말로 탁두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조트 본관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인 부부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털모자와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탁두식은 갑자기 표정을 바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님들끼리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노부부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혹시 다친 데는 없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노부부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그럼 우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탁두식이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말했어요. 철민은 봉달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죠. 노부부가 떠난 후 지연은 텐트로 돌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전용 통신 장비와 초소형 카메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죠.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러 온 소연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걱정이 되어서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소연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죠. 소연 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연이 더 물어봤습니다. 소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오는 혼자 여자 손님들 모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도 신고하지 못하게 막아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말끝을 흐렸죠. 그때 본관에서 탁두식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뭐하고 있어? 빨리 와. 소연은 깜짝 놀라며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그리고 서둘러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두려운 일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지연은 리조트 주변을 산책하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본관 뒤편에는 일반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었어요. 철조망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니 그곳에는 별도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지연의 캠핑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여러 번 살핀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연이 소연을 텐트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오빠예요. 강주영이라고 해요. 강주영. 지연의 가슴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707 특임대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후배였죠. 몇 년 전 작전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실종되기 전에 이곳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연은 소연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강주영이 이곳을 조사하다가 위험에 빠진 것이고 소연은 오빠의 뒤를 이어 진실을 찾고 있었던 거죠. 소연 씨, 위험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오빠가 왜 사라졌는지 알아야 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일부터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요. 지연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소연에게 작은 통신기를 건네줬어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밤이 깊어지자 리조트 본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여러 대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지연은 야간 투시 장비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조진호.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이 리조트에 직접 온다는 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거래나 회의가 있을 거였습니다. 지연은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했죠. 새벽 2시쯤 소연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내일 특별한 서비스를 하라고 해요. 거부하면 안 된다고 위협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경비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일반 손님들의 출입도 제한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캠핑장에서 망원경으로 본관을 관찰했습니다. 조진호 의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죠. 점심시간쯤 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사장님이 저를 특별실로 보내겠다고 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소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연이 소연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죠. 오후 3시쯤 탁두식이 부하들과 함께 지연의 캠핑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고 표정도 훨씬 험악했죠. 아가씨, 어제 일로 우리 직원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거 보상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정당방위였다고요.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탁두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우리 리조트고 증인들도 다 우리 직원들이에요. 아가씨가 먼저 폭력을 썼다고 다들 증언할 거예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진호 의원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탁두식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의원님. 그냥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었습니다. 조진호는 지연을 흘끔 쳐다보더니 탁두식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본관으로 돌아갔죠. 탁두식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가씨, 이제 선택하세요. 순순히 따라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큰 일을 당하든지요. 탁두식이 지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지연을 둘러쌌어요. 하지만 지연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따라가죠.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탁두식은 승리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일찍 그럴 걸 그랬죠. 하지만 지연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소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작은 손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관 특별실에 도착하자 조진호 의원과 몇 명의 정장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돈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말썽을 피운 손님이에요? 조진호가 물었고 탁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앉으세요. 조진호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서 있는 채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테이블 위의 서류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금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진호는 피식 웃었어요. 궁금하다고요? 아가씨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기엔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연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리조트 매출과 관련된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일반적인 리조트 수입과는 맞지 않는 큰 금액들이었어요. 탁두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많네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계속 주위를 살펴봤어요.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까지. 혹시 여기가 돈 세탁하는 곳인가요? 지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죠. 꽤 많이요. 지연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성추행 시도, 협박, 그리고 지금 이 대화까지요. 탁두식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여자 뭐야? 스파이야? 하지만 조진호는 침착하게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가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세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진실을 원해요. 그리고 정의를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을 말이죠. 그때 문이 열리며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부르셨다고 하지만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멈춰 섰어요. 조진우가 탁두식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둘 다 처리하세요. 탁두식이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문을 잠갔습니다. 아가씨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본 것들을 모두 잊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죠.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어요. 벌써 늦었거든요.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동시에 리조트 전체의 전력이 차단됐어요. 지연이 미리 설치해둔 전자기파 장치가 작동한 것이었죠. 어둠 속에서 지연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암전 전투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뭐야? 정전이야?
탁두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은 그의 뒤로 돌아가 있었어요. 목에 팔을 걸어 기절시킨 후 다른 부하들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소연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죠. 소연 씨, 괜찮아요. 저예요. 지연이 소연에게 다가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손전등을 켜며 조진호를 바라봤어요. 조진호는 벌벌 떨며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지연이 조진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주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말하세요. 1시간 후 경찰차들이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들은 탁두식과 조진호를 체포하는 대신 지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요. 뭔가 잘못됐어요. 소연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진호 의원님 리조트를 건드리는 거냐? 위에서 연락이 내려왔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연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경찰관님, 혹시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나요? 물어봤지만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군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 패드를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제 신원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패드를 조작하자 화면에 특수부대 관련 정보가 떴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사이 지연이 미리 설정해 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대형 전광판에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드론으로 촬영한 리조트 내부 영상, CCTV 녹화 영상, 그리고 조진호와 탁두식의 대화 음성까지. 저게 뭐야?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진호가 돈뭉치를 세는 장면, 탁두식이 여성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 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들이 설치된 객실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동시에 전국의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에게 일괄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첨부된 제보 메일이었죠. 또한 SNS를 통해서도 익명으로 모든 자료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진호가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누구죠? 대체 누가 보낸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정의를 믿는 시민이에요. 그리고 강주영의 선배였던 사람이고요. 강주영? 조진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군인이 당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영이가 이곳을 조사하다가 실종됐죠. 당신들 때문에요. 소연이 울면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오빠를 아셨어요? 네,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소연 씨도 오빠를 닮아서 용감하게 진실을 찾으려 했고요. 몇 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전국 뉴스에서 조진호의 비리 의혹을 다루기 시작했고, 검찰에서는 긴급 수사에 착수했어요. 국회에서도 조진호 제명안이 올라왔죠. 지연은 텐트를 정리하며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언니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연이 가방을 매며 답했습니다. 그때 노부부가 다가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소연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언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또 누가 위험하면 그땐 나타날지도 모르죠. 지연의 차가 산길을 따라 사라져갔습니다. 리조트는 이제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들어갔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어요. 정의는 때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또 다른 어둠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떠나갔죠.